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괴로웠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우리 이리주식 주주님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1년도 한 해 마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말일까지 34%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34% 이게 지금 제 손실률이랑 일치합니다. 2000 제 평단이 2020년 12월 말일 종가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팔 구간이 3번이 있었지만 팔진 않았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들어간 게 아니라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사모아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일 끌고 올 때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8월 달까지는 계속 사모을 계획이고요. 향후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제가 이 주식은 계속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 이디지시 주주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디지시 2022년도에 주가를 흔들만한 이벤트들을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7개 정도를 제가 뽑아왔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떤 재료들이 EDGC 주가를 흔들만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EDGC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가까운 거는 중화항체 키트 승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주가를 흔들만한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솔젠트 지금 1월 13일 날 석도수 대표 지금 법원 판결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EDGC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본 확충입니다. 이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조기상한 청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한데 이게 3자 배정이냐 아니면 재난상환 우선주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또 요동을 한번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관계사 상장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신상철 대표가 페북에서 올린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온코캐치 가장 가까운 지금 이 대장암 식약처 승인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매출을 1300억 정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흑자 원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도 초에 그레일이 액체생금 14만 명 지금 영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값이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한 9월달, 10월달부터 해서 액체생금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화항체 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제품이 EDGC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지금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출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요 중화항체 키트는 OEM 방식으로 EDGC에서 직접 생산을 하진 않습니다. 기술력으로 EDGC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인데 생산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화항체 키트는 전문가용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전문가가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이게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미 지금 병원에서는 백신으로 엄청난, 이 작은 병원들도 백신으로 엄청난 이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코로나 이제 막바지에 가장 이문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항체 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협회나 이런 곳들이 이 항체 키트 승인을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일반 항체 검사죠. 중화항체 검사 키트는 승인된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일반 항체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5만원, 7만원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게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걸 보는 항체가 아니라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걸 보는 항체가 일반 항체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들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문자들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3차 부스트샷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 안내 문자들이 왔죠. 그 문자 받으시고 과연 맞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소한 내 몸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백신을 계속 주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이런 게 올라가야 돼요. 범국민적으로 청원에 올라가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항체 키트가 의무적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접종자들 대상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주가 모멘텀으로 이 항체 키트를 뽑았습니다. EDGC 두 번째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솔젠트 관련입니다. 곧 있을 이벤트죠. 이건 불확실성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불안한 게 이 솔젠트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FDA 긴급 사용승인 솔젠트 미 수출 독점 계약 스랑설레라고 하면서 이게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11월 22일 날 이런 찌라시가 올라왔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CJ는 북미에 진출을 해가지고, 북미 진출한 게 랩직은 빼고요, 랩직 빼고 얘기를 하면 시즌하고 솔젠트 어마어마한 결과였어요. 성과였고요. 그래서 주가를 무려 EDGC가 사현상 갭을 맛을 봤죠. 근데 결과는 시즌하고 완전 상반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진출한 이후에 1800억 정도의 매출을 북미에서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솔젠트 대표이사가 B사와 독점 계약을 했죠. 이 독점 계약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전에 이 관계의 유통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회사와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EDGC가 이미 경영권 분쟁할 때 이거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취소를 했죠. 근데 취하를 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이제 감사와 플러스 주주들이 다시 이 건으로 배임 혐의를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아직 취하했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아마 판결이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EDGC가 대응하는 게 달라지겠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 3% 지분 모아 가지고 솔젠트 지분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상철 대표를 찾아가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었죠. 그때 그 다음 날인가 지금 솔젠트 소액 주주들이 찾아와 가지고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현재 EDGC 돈 없습니다. 돈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110억 정도 있는데, 이거 이미 그거는 3분기 기준이고요. 돈은 없어가고 있는데 솔젠트 지금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 없어요. 다시 찾아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딱 부러지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죠. 우리 주주들은 불확실성 싫어합니다. 신상철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는 13일 이후에 확실히 조금 뭔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 대표님 페북에서 이런 글이 있었죠. 솔젠트 메디에이지 마이지논 박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자회사 상장 얘기할 때 지금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젠트 올해는 작년 실적보다는 못하지만 올해도 200억 가까운 이익이 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은 특성상 매출을 꾸준히 하기가 힘든데 현재 매출 400억 600억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200억에서 400억 정도를 내기에 제가 보는 솔젠트의 가치는 최소 3만원에서 5만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3,300억에서 5,500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솔젠트의 PCR 기술 외에 NGS 기술이 가미된다면 1조가 넘는 회사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라고 본인의 의사를 여기에 페북에다가 표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솔젠트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매각의 의사는 없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론 현재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부족하잖아요. 위험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솔젠트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의 생각,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만큼 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솔젠트 3분기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 300억. 그럼 작년에 매출액 660억 했죠. 근데 어떠한 사유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기 손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억이 나왔었죠. 올해는 매출액 300억에 영업이익 자체는 140억, 150억 정도 나나요? 160억이네요. 그리고 단기손익은 140억.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 때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600억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4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여기에 NGS 기술을 가미를 한다라고 하면 1조 원 가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젠트에 NGS를 입히겠다라는 얘기는 EDGC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솔젠트는 매각 의사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NGS를 입힌다라고 해서 이게 1조 원의 가치가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NGS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크로젠입니다. 이 마크로젠이 지금 시총이 지금 3,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NGS 지금 기계는 EDGC도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입힌다라고 해서 이게 1조 원 가치가 발생을 한다? 진단키트 지금 시장 점유도 지금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 진출하면 뭐합니까? 한번 거래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동남아, 석동수 대표는 동남아의 진출을 중점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미가 소홀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솔젠트 매출 대부분이 어디에서 올해 발생을 했냐 그러면요, EDGC에서 2021년도에 초창기에 상반기 때 200억인가 매수를 해줬죠. 그죠? 여기에 지금 그 금액 외에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갔죠? 물건이 전부 다 이원 의료재단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EDGC에서 이원 의료재단에 지금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 글 보고 조금 이거 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과연, 다른데 동남아로, 그럼 동남아에서라도 그러면 매출이 올라오는 눈으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지요. 이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썼을까? 저는 어찌되었든 솔젠트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주가에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본 확충이 되어가지고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자본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이거 경영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젠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결과적으로 항체가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솔젠트 이 건 때문이라도 일시적으로 조금 나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자본 확충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 자본 확충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지금 EDGC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11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30이 지금 2회차 지금 조기 상환 청구가 진행이 됐죠. 이미 13억이 들어왔습니다. 상환 청구가 진행이 됐고요. 이게 언제까지죠? 1월 13일까지. 2주 더 지금 조기 상환 청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0억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급격하게 빨리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금성 자산은 11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돈 없는 회사가 돼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 확충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자본 확충을 할 때 뭘로 할 것이냐? 지금 남아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주주 배정으로 나오면요 우리는 충격받죠. 그렇지만 주주 배정으로는 진행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3자 배정 이게 얼마 정도의 자본 확충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자본 확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3자 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지표가 달라집니다. 안정성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물론 이 3자 배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죠?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지분율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금낙하산 규정을 정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대를 하고, 저도 지금 황금낙하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이런 방구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 3자 배정 유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부채로 잡히죠. 그러면 안정성 지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굉장히 안 좋아져요. 지표 자체가. 돈은 들어와서 안심은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제발 3자 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걸 기대를 하는 이유는 신 대표님이 페북에다가 언질이 조금 있었죠. 언제든지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얼핏 우리한테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사 상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대표님 페북 다시 끌고 왔습니다. 서울젠트, 메디에이지, 마이진홈박스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젠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경영권을 수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고요. 지분율 뭐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전혀 아까 말씀드리는 매각 의사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메디에이지 그리고 마이진홈 박스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죠. 요거는 보험사들이 이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강검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 협력사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마이진홈 박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이진홈 박스, 이건 지금, 비상장 주식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장 가능성 매우 높죠. 그리고 이 마이진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이 13% 정도 됩니다. EDGC가. 13%, 14%,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상장한다고 해서 이 관계사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주가를 끌고, EDGC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요거 가만히 뜯어보면요, 내용을 보시면 이 회사 지금 최대 주주가 이원 다이에그노믹스가 맞습니다. 13.72%.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민섭, 임경숙, 신상철, 이철옥 4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합치면 EDGC와 합쳐가지고 48% 지분율입니다. 여기에 이건, 한윤숙, 김경, 이거 몇 분, 지분율 한 명만 들어와도 50% 이상,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마이진홈 박스는 EDGC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우리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다 EDGC 관계자들이에요. EDGC 최대 주주들이 전부 다 마이진홈 박스 최대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민섭 대표 같은 경우에는 EDGC랑 지분율이 동등합니다.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좀 지우고 갈게요. 스탁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철 대표 스탁옵션이 지금 22만 주까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섭 대표 또 동등하게 22만 주 부여되어 있어요. 행사 가격 얼마냐 그러면요, 12만 주는 오래전에 부여를 했기 때문에 2016년 부여일이 2016년 4월 달입니다. 이미 4년 전에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250원에 지금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7년도에 또 보유를 해가지고요. 행사를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민석 대표가 이후에 이 22만 주를 행사를 하게 되면 EDGC보다 지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뭐 딱 제가 조금 무한 얘기로 이 두 분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상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상장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신 대표님 경력이 만들어내어 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5번, 6번, 7번은 다 하지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번 22년 매출 가능성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상세히 조금 뽑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할애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그레일이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홈스가 사기를 너무 크게 쳐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유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도 싸하잖아요.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저는 이 그레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일 14만 명 임상 결과 기대감이 한 9월 달부터 들어와가지고 시장에서 좀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가를 가장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저는 상승 모멘텀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EDGC 주주님들 2021년보다는 2022년도가 확실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듀 2022라고 했는데 신에게 맡기겠습니다. EDGC 포에버.